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번 시간에는 2022 개정 도덕과 및 기술 가정 교과 안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실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떤 도덕적 문제를 겪고 있을까? 청소년들의 하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질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수업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 게임 채팅창, SNS 댓글, 반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 학교 커뮤니티 앱, 익명 기반 Q&A 플랫폼 등 다양한 가상 공간에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 따돌림, 은근한 배제, 혐오 표현, 왜곡된 정보 접근, 그리고 알고리즘이 추천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영상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도 온라인 관계에서의 갈등은 오프라인에서의 갈등보다 조정이 더 어렵다. 게시물의 의도 전달이 오해로 이어지는 일이 잦다는 학생들의 경험이 반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2 개정 도덕과와 기술 가정교과에서는 디지털 윤리, 관계성, 소비 윤리, 기술 이해 및 책임성을 보다 명확하게 포함했습니다. 즉, 이 교과들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도덕적 성장과 기술 설계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동시에 요구하는 필수 요소로 제시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들을 미디어 리터러시의 본질적인 목표와 연관짓지 못할 경우 학생들에게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전체적인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면 영상을 잘 만들고 자료를 잘 찾는 능력 정도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교육과정에 포함된 미디어 리터러시는 훨씬 더 깊고 넓은 능력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미디어가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지, 사건이나 집단을 어떤 시선과 관점을 바탕으로 바라보도록 하는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메시지를 만들었는지, 어떤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있게 가상 공간과 실제 세계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입니다. 특히 중학교 시기에는 나의 이미지 관리, 디지털 공간에서 친구와의 관계, 관계 속에서의 역할, 내가 소비하는 콘텐츠가 나에게 주는 영향 등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국어, 사회, 도덕, 기술가정, 정보 등의 과목에 범교과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수업에서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 교육과정 안에서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연결하여 수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덕과에서는 가상 공간에서의 관계의 갈등, AI 윤리, 책임 있는 기술 발전 등 오늘날 청소년이 실제로 경험하는 문제들을 성취 기준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취 기준인 가상 공간과 현실 세계에 대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도덕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태도를 함양한다라는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취 기준은 단체 채팅방에서 발생한 오해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활동, 가상 공간의 익명성이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학생 인터뷰나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탐구하는 활동, SNS 프로필과 셀프 브랜딩 문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압박을 살펴보는 활동, 디지털 공간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 방식을 직접 연습해보는 활동 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학생들이 온라인 관계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도록 돕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핵심 성취 기준인 현대 과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의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의 유용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에 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기른다는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다루어야 할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AI 추천 알고리즘의 편향이 이용자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딥페이크 기술이 민주주의와 정보의 신뢰성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 불균형과 책임 문제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AI 추천 피드는 어떻게 나의 선택을 좁히는가? 딥페이크 기술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누가 더 이득을 보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도덕과의 성취 기준은 디지털 공간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를 탐구하도록 이끌고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윤리적으로 성찰하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의 좋은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가정 교과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을 매우 직접적으로 다루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관계 이해, 소비 문화 분석, 기술의 사회적 영향 탐구 등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먼저 학생들의 디지털 관계 이해와 연결되는 성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및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또래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주변인들과 친밀한 세대 간 관계를 형성하는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라는 성취 기준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또래 관계를 탐구하는 데 특히 적합합니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SNS에서 좋아요나 조회수, 댓글이 청소년들의 감정과 자존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보거나 온라인 대화에서 오해가 생기는 이유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오 표현, 밈과 짤 콘텐츠의 윤리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거나 온라인 친구 관계에서 심리적 안전망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미디어 교육 포털 미리네에 탑재된 미디어 탐구 생활 중학편 중 소셜미디어에서 건강한 친구 만들기 수업안은 이러한 성취 기준을 교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와 지속 가능성 영역에서는 급변하는 소비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소비 생활에 활용한다라는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온라인 소비 문화와 디지털 광고 구조를 연결지어 이해하도록 돕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SNS 광고의 숨은 의도를 찾아보는 활동이나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광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체험해보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 후기 조작 사례를 분석하거나 추천 알고리즘은 나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아니면 특정한 사고의 범위 내에 갇히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 토론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소비한 정보의 흔적은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탐구하는 활동은 데이터 주권과 소비자 권리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중요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기술 이해 영역에서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사례를 탐구하고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이 됩니다. 이것은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알고리즘 편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거나 딥러닝의 기본 원리를 간단히 이해하는 활동, 기술 소유 구조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수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이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질문하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이해관계와 사회 정의에 대한 관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탐구 생활 중학편의 미디어 생활 속 알고리즘 자료는 이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재구성하기 좋은 모델로 기술과 미디어 구조를 함께 설명하기에 적합한 우수한 수업 자료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술 가정 교과는 디지털 관계, 소비 구조, 기술의 사회적 영향 등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학습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 속 미디어 경험을 자연스럽게 학습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창의적으로 재구성한다면 매우 훌륭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덕과 기술 가정 교과의 성취 기준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떻게 교과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의 핵심은 결국 실제 삶과의 연결입니다. 성취 기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미디어 리터러시의 본질과 연결해 교실 속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것. 그것이 교사의 전문성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한 교육의 방향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정보를 판별하는 기술이 아니라 학생이 관계를 이해하고 감정을 다루고 현명한 소비를 선택하며 기술을 책임 있게 바라보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선생님들의 한 시간의 수업이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시민성을 기르는 계기가 됩니다. 교실에서 미디어를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고 행동이 성숙해지고 세상에 참여하는 태도가 자라나는 학생들의 변화를 선생님들이 직접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그 여정을 시작하는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펼쳐질 선생님들의 깊이 있는 실천과 성찰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